12월 달엔 굉장히 아군이고 그때 아마 기소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볼 때는 한 유치 30년은 갈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9월 9일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제가 방송 딱 시작하는데 딱 5분 전에 문자가 딱 들어왔어요. 부산에서 온 문자인데 선생님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위안을 주시는 선량으로 이 세상에 빛을 주고 계시는 선생님, 올해는 제게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도 건강하셔서 탄탄한 생활 빈틈없이 이어져 나가도록 늘 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추석 되시고요. 그 풍성함으로 늘 이어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한테 풍성한 추석 기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게에 오고 그러셨는데 다 받으실 거예요.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어제 보수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조커 이재명 어제 그 기소가 됐는데 그건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예언한 게 있어요. 아마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수사가 시작될 거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다 제 말이 다 맞았다는 걸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됐는데 거기서 또 하나 있죠. 어떤 기소가 되면 그 80조 그거 바꾸는데 그걸 또 바꿨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민주당 왜 저러지? 그러면 이제 당 위원회에서 그거를 다 이제 결정을 하겠다 하는 거는 뭐냐면 당이 다 끌어안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끌어안는 게 지뢰밭을 끌어안는 거야. 이게 지뢰밭이 이제 조그만 요만한 폭탄 하나 터진 거예요, 어제. 근데도 이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그게 감당할 수 있을 건가? 그게 이제 총선까지 계속 이게 터질 텐데 그거를 또 노린 또 책사가 있겠죠. 그건 제 방송 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지뢰가 터지기 시작하면 아마 11월 아마 27일 넘으면 아마 대형 지뢰가 팡 터질 거예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들 거고 뭐 총선은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머리 좋은 책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쪽에. 누구라고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셨으니까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나라를 5년 동안 이렇게 망쳐놓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금을 갖다가 종부세 해가지고 아파트 가격 이빨 올려놓고 완전히 약탈해 간 사람들, 그 다음에 나라빚은 진짜 1000조 이상 져놓고 그 돈은 쉽게 말해서 재난지원금이라 풋돈 좀 논아주고 어디로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그거를 이제 수습하려고 윤 대통령이 이 추석인데도 노심초사 지금 열심히 기자들이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제는 뭐 이준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또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에 물어보는데 딱 아유 멋있더라고요.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난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지금 민생 챙기고 어떤 재난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 한마디 딱 하니 그걸로 딱 애국자다. 나하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12월에는 아군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12월 달 되면 이제 왜 기소가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운명에 대해서 제가 예언은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지금 제 방송을 다 보신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사실 제가 정광훈 목사를 한 1년 전에 아마 방송한 적 있을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1년 전에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순행을 한번 풀어봤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랬어요. 어차피 문재인 정부가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이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목사까지 나섰나 보다. 사실 사회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피해를 입는 거는 사실은 교회예요. 어쨌든 공산주의 치하에서는 종교를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교회 다 망하겠죠. 우리나라의 힘센 교회들이 다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그때는 사실 되게 좋게 봤는데 어제 뉴스를 딱 보고 빵 터졌어요. 뭐지 이거? 이런 거. 사실 목사라는 건 어쨌든 공인이잖아요. 제목을 이제 과유불급의 유치 30년. 원래 한자 사자성어는 유치 만년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내가 만년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 만년인데 제가 볼 때는 유치 30년은 갈 것 같아요. 이제 그 알박기로 해가지고 근데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해야 됐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쉽게 말해서 조합원들이 있고 또 건설사도 이제 시행사 건설하고 그다음에 4년 전부터 다 딴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뭐 알받기 싫어서 안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뭐 어차피 재개발에서 동일해서 이제 어쨌든 재개발하는 건데 아마 장이 10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간 사람들은 4년 동안 이 건설을 안 하니까 계속 이자는 물게 되고 어떤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이제 정광훈 목사는 버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교 힘이 되게 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TV에서 저는 그때는 별 의미 없이 봤어요. 뭐 그래서 합숙을 하고 막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하도 문재인 대통령을 까니까 저렇게 탄압하는 거다 하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보수든 뭐 야든 어쨌든 좋은 건 좋은 거 나쁜 건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쉽게 말해서 이번에 자세하게 아마 나왔더라고요. 어제 제가 좀 읽어봤는데 어차피 대법원에서 쉽게 말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전부 철거해라. 그래서 뭐 6번인가 이렇게 강제 집행을 했는데 신도들이 코로나 그 와중에서 그 합숙을 하면서 거기서 코로나도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막아냈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오게끔 화염병도 던지고 막 그러다가 뭐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경찰도 과잉 진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사람이라도 다치고 뭐 죽는 사람 생기면 또 그게 다 정부에 대한 부담이 되니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는 해야 돼요. 그때 용산 사태 한번 봤잖아요. 과잉 진압해가지고 사람 죽고 나니까 정부가 휘청거릴 정도로 그게 정부는 사실 되게 두려운 거예요. 어떤 과잉 진압을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게 큰 정부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과잉 진압을 못하는 상태에서 그걸 막아내느라고 어때요? 그 신도들 다 동원해가지고 근데 과연 그걸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익 보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정광훈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쉽게 말해서 코로나 걸리면서 완전히 바리케이트를 치고 거기서 투쟁하고 싸웠던 사람들은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또 뭐 기도회 때 하겠죠. 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거다. 근데 지금 당장 은총보다는 그죠? 생활이겠죠. 일단 그렇게 했으면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사람밖에 보상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충고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교회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100억 정도면 땅 부지 사고 진짜 멋지게 교회 질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400억을 갖다가 그 투쟁했던 사람들한테 다 논아주든지 아니면 그게 싫으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교인들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승리한 거지 정광훈 목사가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아줬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된 거야. 저는 사실 제가 만약에 조합원이나 조합장이라 같으면 장이지고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요새 기업체에서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손해 끼친 거.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사 지연 그다음에 그 4년 동안 쉽게 말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의 손해 이런 걸 해서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버텨야 돼요.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해야지 정상적인 게 된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어떤 법치로 해서 이렇게 하라 한 거예요. 그건 종교가 법치 위에 설 수는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권력자들이라든지 어떤 종교단체, 종교인 사회단체 이런 사람들이 법을 이기려고 하는 이겼다는 선례가 쉽게 말해서 유치만년인 거예요. 썩은 내가 만년 동안 진동은 절대 법을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맨 노상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법치를 지켜야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50억에서 책정을 했으면 그거 바꾸서 철거해야지만이 조합원들도 손해가 없고 그 쉽게 말해서 신도들도 그 가정 버리고 쉽게 말해서 얼마나 그 나와서 그거 지키려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랬는지 안 했는지 뻔히 여러분들이 상상해 맡길게요. 뻔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피해자라고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다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방송에 또 얘기했죠. 항상 권력자나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절대 자기 어떤 권력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물론 그만큼 믿음이 가니까 그렇게 지켜줬겠죠. 그건 종교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 사람이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사주를 풀어보겠지만 제가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주예요. 서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주를 보니까 또 되게 소심한 성격이면서 또 성격은 또 욱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격이 급할 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공인이면 공인답게 제가 한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쉽게 말해서 어떤 이미지 손상이 안 될 것 같고 운은 지금 사실 굉장히 좋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으니까 아마 조합에서 두 손 들고선 이제 500억을 합의를 한 것 같은데 근데 500억 합의해서 물론 정광훈 한 사람은 그건 좋겠지만 나머지 그 아파트 져서 입주하는 그 500억이라는 거는 다 그 입주하는 사람들 부담인 거예요. 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아파트 가격이. 또 조합원들은 사실 조그만 집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들도 500억을 손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이 아마 340 몇 명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다 손해 끼친 거잖아.
그것도 신도들한테 다 손해 끼치고. 그게 어떤 선동을 해가지고 한 사람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인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사주를 이렇게 풀어보면 항상 사주를 풀 때는 뭐가 많은지 뭐가 없는지.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오늘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역행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역행하는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렇게 다 봤을 때, 뭐 이제 신은 모르니까, 이제 이 6글자, 이 사주팔자라는 거는 연월일시, 이 4개 주에 8글자라 그래서 사주팔자예요. 사주팔자는 건 생년월일이에요, 그냥. 어떤 태어난 날을 한자, 오행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지금 양력으로는 56년 6월 2일이에요. 역행을 하게 되면. 그럼 6월 달이면 어차피 지나니까 이제 화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천간에 화가 투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굉장히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요. 그럼 성격적으로 딱 봤을 때 토가 없다는 거는, 토라는 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건 의심이 많고 신중하다.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의심 많은 거고, 또 좋게 얘기하면 신중한 거고, 또 화가 많은 거는 급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를 제가 쭉 보면은 2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이제 앞으로 지으려면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부지를 보고 뭐 이렇게 땅을 보고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아주 신중하게 하는데, 딱 부지를 봤는데 그게 되게 마음에 들어. 이게 내 거야. 이러면 그날 당장 돈 차서 도장 찍는 게 이 사주의 특징이에요. 급해져요. 급해지면 목소리도 커지고, 화가 많은 사람들은 급한 성격이고, 화가 나면 목소리가 커지고 말빨이 좋은 사주예요. 그거를 이제 이 성격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신약이야. 신약에 쉽게 말해서 상관을 일에 갖고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보면 한마디 훅 던져요. 근데 토가 없기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야. 그럼 1시간 정도 지나서는 괜히 했다 내가, 이걸 해서도 또 법적인 문제가 되나? 걱정하는 스타일이에요. 의외로 보면 되게 약한 사주예요. 불의를 보면 확 질리긴 하되 길게 가지 않고 후회하는 스타일이야. 왜 그러냐면 이 사주는 금이 2개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가 없냐면 땅이 없어. 근데 불길이 강해. 그 다음에 이제 숨어있는 나무가 조금 있겠죠. 뭐 신은 모르니까. 나무가 이제 볼 때는 제가 묘시로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보니까 묘시로 봐야지 맞겠더라고요. 그러면 이 금이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간에 해당하는 거고 친구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토가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이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또 체면이고. 그 다음에 이 땔감이 본인한테는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 토가 없는 불길에, 그러니까 고기 구워 먹으러 가보셨죠? 숯불집에. 그날따라 숯불이 되게 센 거예요. 숯불이 세니까 그릇이 없으니까 이 금이 어때요? 타버리겠죠. 뭐 자연 그대로 생각하면 돌판이 들어와야지 이 불길을 막아서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엄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는 필요한 거죠.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서운이라든지 문서 잡는 거, 이런 거에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금이 되게 작죠. 고기가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이 숯불에 의해서 고기가 다 타버리겠죠. 그럼 고기가 많을수록 좋겠죠. 그러니까 남자들 관계는 되게 좋다. 친구들이 많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종교이니까 예를 들어서 세계의 중앙은 토예요. 중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쉽게 말해서 불교예요. 이 사람은 불교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풍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중국에서 서쪽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달한 종교가 천주교하고 기독교예요. 그러면 금이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가 된 건 되게 잘 된 거예요. 직업을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럼 직업적으로는 굉장히 잘 맞고, 토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화계라는 게 있어요. 화계. 어떤 종교 철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화계라고 그래요. 만약 이 토가 많은 사람은 종교 철학을 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 맨 어디 뭐 점 보고 무당집 가고 돈 나가는 게 이런 화계가 나쁠게 작용할 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가 용신, 나한테 필요한 기운일 땐 종교 철학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면 안 돼요. 어쨌든 문재인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애국 시민들이 뭐 제가 보니까 강화문에서 헌금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선동을 하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거는 별로 종교인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러면 이제 나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화가 들어오게 되면 토가 없으니까 이 금이 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사주도 항상 화가 들어올 때는 건강이 나빠지고 관제수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사주도 그러니까 항상 5, 6, 7월 달, 그러니까 2월 달, 3월 달, 2월 달, 3월 달은 나무가 들어와요. 양력으로. 그러면 나무가 들어오면 불이 확 살아나니까 이 토가 없으니까 관제에 휘말리를 잘하는 사주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가 없을 때 이 불이 들어오면 이 불은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이에요. 기관지, 폐, 뼈. 그러니까 건강에 이렇게 좋은 사주는 아니에요. 왜냐면 대장에서 하는 일은 토가 없기 때문에 금방 타버려요. 그러면 대장에서는 우리 인체에서는 호르몬을 대사를 해서 호르몬을 만들어 주는데 호르몬이 많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구력이 조금 약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피곤하고 불이 들어올 때는 항상 건강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지가 약하니까 담배는 절대 안 필 거고 그 다음 뼈 기능도 약해서 나이 들어서는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걸로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토가 없으니까 이 토는 우리 인체에서는 위장이에요. 피부하고. 그 위의 기운이 약하니까 소화력이 되게 약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과유불고 욕심을 내시는지. 그 다음 피부를 만지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얇다 말이에요. 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 그 대신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분석력이 좋고 그 다음 목소리가 크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조리 있게. 그러니까 순간적인 인경변이 굉장히 끝내주게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금이 없는 사람들은 오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내노남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한 말을 기억을 못하거든 한 달만 지나면. 근데 그런 게 이제 단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한 게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도대체 왜 토가 엄마고 왜 금이 친구들이고 왜 물이 장모고 왜 불이 자식이고.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추석 선물로 육친관계 강의를 명리학 강의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차피 윤 대통령도 약속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저도 이제 어차피 강의를 좀 해드린다 그랬는데 강의를 일이 많아갖고 할 내용이 많아서 시간은 정해져 있어서 강의를 못했는데 육친관계를 조금 해드릴게요. 역학이라는 거는요, 이 명리학은 절대 외워서 되는 학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 그러니까 자연에 대비해서 육친관계를 대비해갖고 이해하면 돼. 그러면 역학 공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육친을 볼 때는 연월일 일의 천간, 이 천간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 씨 본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금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경신, 신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경신, 신유가 있다. 이게 나면 같은 경금은 비겁이라고 그래요. 제가 어려워서 이런 비겁 이런 걸 잘 안 쓰는데 오늘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빗자를 써서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겁은 같은 경금은 남자 형제간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신금은 쉽게 말해서 나하고는 마이너스니까 음양이 다르죠. 그럼 이걸 여자 형제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겁재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신도 마찬가지고 유도 여자 형제간을 얘기한다. 그럼 같은 신금도 남자 형제간을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금인데 나를 난 사람이 있겠죠? 생한 사람. 오행에서 그것도 제가 이제 좀 이따 한번 방송을 해드릴게요. 오행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근데 이제 그건 너무 쉬우니까 좀 이따가 해드리고. 그러면 이 금을 생해주는 이 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토생금. 토생금이라는 건 내가 생하는, 그러니까 내가 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엄마가 되겠죠. 이 토에는 무, 진, 술이 있고 기, 충, 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남자 사주에서 음양이 달라야 엄마겠죠.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해를 하세요. 외우지 말고. 그러면 이 기충미가 이걸 음양이 다른 음양 조화를 하니까 이걸 정인이라 하고 이걸 같은 편, 같은 오행이기 때문에 편인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총틀어서 인성이라 한다. 그러면 이 정인이라는 건 나하고 음양이 다르니까 여자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음양이 나하고 다르니까 음양이 같은 거는 엄마의 형제죠. 이게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해주는 거니까 문서운이 되는 거고 공부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배워야 내가 생활하잖아. 또 내가 문서를 잡아야 내가 힘을 얻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하면 신강이고. 근데 금생술이 내가 힘을 뺀단 말이에요. 힘을 빼니까 이게 사업체가 되는 거고. 이 힘을 빼니까 이 힘을 빼는 건 어때요? 금생술이니까 수가 쉽게 말해서 식신, 그 다음에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식상이라 하는데 이 식상은 나하고 음양이 다른 이 물에는 쉽게 말해서 임자, 개해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하고
음양이 다른 이 계수가 장모예요. 좀 있으면 이제 재성을 할 텐데 부인을 낳은 사람이니까 이 계수가 장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되는 거고 또 사업체가 된다. 내가 힘을 빼면서 하는 게 사업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쨌든 장모가 누구를 낳아요? 내 부인을 낳는 거죠. 이게 이 부인이 금생수 수생목, 내가 금극목 다스리는, 이게 쉽게 말해서 재성이 되는데 이 재성에는 인, 갑인, 을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음양이 달라야겠죠. 여자니까, 부인이니까. 그럼 음양이 다른 얘를 정제,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똑같은 얘를 편제. 그러면 내 부인의 남자 형제, 그죠? 처남인가요? 걔가 쉽게 말해서 갑인이 되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게 육친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틀어서 재성이라 한다. 그러면 내 부인이 또 난 사람이 있겠죠. 그게 내 자식이 되는 거. 내 부인이 낳은 건 내 자식이잖아. 내 자식이 바로 예를 들어서 화에, 이 불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가 들어오면 금이 녹으니까 이럴 때는 자식이 나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 불효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에는 뭐가 있겠어요? 병, 오, 정사가 있겠죠. 그럼 내 부인 재성이 자식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자식은 날 다스리니까 이게 관성이 되는 거고, 이 관성에는 같은 편이 있고 또 정인이 있겠죠. 음양이 나하고 같은 편의 아들이겠죠. 그러면 내가 플러스니까 이 병하고 오하가 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하고 음양이 달라야 딸이겠죠. 이게 편관이 되고 이게 정관이 된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관성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육친관계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책을 보고 막 외우려고 그러면 절대 이거를 쉽게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몇 번 들으면 남자 육친관계는 다 공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여자 육친관계인데 그것도 제가 조금 더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제 방송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여자 육친관계를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운을 봐야겠죠. 운을 맞추는 건 되게 간단해요. 운을 맞추는 거는 왜 올해 지금 500억을 이렇게 큰 돈을 받았냐, 행재수를 얻었냐. 쉽게 말해서 지금 61대 운에 이걸 어렸을 때는 공부를 되게 못했나 봐요. 왜냐면 갑오 을미로 흘렀거든. 어렸을 때는 이 나무하고 불이 강해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토가 없으니까 이 금이 녹으니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어렸을 때는 운이 되게 나쁘게 자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심 중에 있는 금이 한 27부터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금이 한 이만큼이, 이 대운이라는 거는 운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인생에서 한 60% 운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60%가 27세 이만한 게 들어온 거야. 내가 힘이 세지니까 나무하고 불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신약일 땐 어떠냐면 이렇게 비탈길 내가 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금이야. 근데 리아가에다가 이 불은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이 나무는 부인, 여자, 아버지, 이 물은 사업체, 장모. 너무 많이 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밀고 올라가는 건 토고, 엄마, 문서, 공부. 그러니까 신약이라 그랬죠. 금이 들어와야 이걸 이렇게 밀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건강도 좋아지고 관운도, 일단 내가 금이 강해지면 대장에서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관지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어떤 균형이 맞겠죠.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이걸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일 땐 결혼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을 때 이걸 갖지 못하잖아. 근데 내가 힘이 생겨서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이걸 다 가질 수가 있겠죠. 그 역학이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절대 역학 공부를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사주에서는 계속 금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40살까지는. 그러다가 41살 돼서 전부 토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땅이. 그러니까 사주는 나쁜데 운이 기가 막히게 흐른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고. 요 운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금이 큰 게 들어왔는데 물이 같이 들어왔어. 이 물이라는 건 불을 끄니까 어떤 투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올해 1년운은 사실 좋진 않아요. 올해는 쉽게 말해서 이민년이야. 그럼 올해는 나무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땔감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뭐 문재인 퇴임했으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겠죠. 수입도 뭐 집회 같은 거 시위, 강화문 가서 시위해야지 또 돈도 없고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목이 들어와서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니까 뭐 윤 대통령한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은 줄어들 거고. 근데 달에서 8월 7일부터 무신, 기우, 경술 3개월 동안에 이 달에서
토하고 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원에서 손든 거예요. 어쨌든 대운이 좋은데다가 투쟁에서 이기는 거에다 달운이 좋으니까 100억이라는 과유불급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피해자는 있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알바끼 못해서 안 하겠어요. 힘이 없으니까 못한 거지. 그만한 신도들이 없잖아. 딴 사람 알바끼를 해더라도. 그렇지만 그만큼 그걸 지켜준 신도들한테 놀아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사주는 사실 놀아줄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안 놀아줄 거예요. 아마 자기 재산이 다 될 것 같아요. 또 세습도 할 것 같고. 근데 운이 또 그렇게 흘러가요. 대운이. 왜냐하면 금하고 토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 재산이 다 자기 재산이 되는 운이에요. 뺏기는 게 놀아줄 그런 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왜 12월 달에 기소가 될 운명이라 이렇게 얘기했냐면 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이제 문재인은 언제가 구속될까 이렇게 문자를 자꾸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사주는 그러니까 하도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간단하게 풀어드릴게요. 물이 많고 나무가 됐다 많은 사주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햇볕이 있고 땅이 없어요. 토가 없고 금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이고 형제가 아니고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아까 육친관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화가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고. 제가 육친관계를 방해를 조금 익히시면 제 방송이 더 재밌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예요. 그 다음에 이 칼이 본인한테는 자식,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근데 제가 전에 방송을 했었죠. 몇 달 전에. 아마 5, 6, 7월 달에는 글이 시달리다가 8월 달 되면 조금 안정이 될 거다. 그 유튜버들이 그 5, 6, 7월 달에 얼마나 했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2, 3, 5, 6, 7월은 되게 나쁜 달이. 근데 이제 8월 들어서면서 토하고 금이 자기가 필요한 게 조금 10%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조금 생활하기가. 조금 이제 윤 대통령이 김진표 만나가지고 조금 멀리 가서 해라. 그걸 들어줘갖고 경호도 이제 강화시키고 조금 편해졌는데 이제 12월 달이 되면 뭐가 오냐면 비가 와요 또. 근데 올해가 이민년이에요. 올해는 물하고 나무가 들어왔는데 정광훈 목사 좀 전에 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운에선. 그러면 달에서 쉽게 말해서 12월 달 되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고. 12월 달에 뭐가 들어오냐면 올해는 쉽게 말해서 둘 다 임자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똑같이 비가 쏟아져 들어온다. 막 쏟아져. 그럼 나무가 막 자라겠죠. 그러면 이 화분이 다 깨지니까 부인, 여자 이런 게 다 깨지는 운이고. 그 다음에 이 칼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걸 역극이라고 그래. 역학에서는. 나무 다발이 큰 다발이 있고 물이 많은 남은 나무야. 근데 칼로 탁 때리면 칼이 분질러지겠죠. 그냥 관제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달엔 굉장히 아군이고 그때 아마 기소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 앞으로도 좋은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